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박기환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Deep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해서 Non-Grid Structure Da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딥러닝에서는 이제 Discrete Convolution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iscrete Convolution은 2D 그리드를 가진 이미지나 3D 그리드를 가지는 비디오와 같이 덴스하면서 그리드 스트럭처를 가진 경우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Discrete Convolution은 이제 Mass Registration이나 또는 Visual Perception from 3D Point Cloud 이러한 문제들에는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Non-Grid Structure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가장 초기에 소개된 방법으로 3D 데이터를 RGBT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변환한 데이터를 2D Discrete Convolution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변환 과정에서 근접 포인트들의 지오메트릭 관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RGBT 데이터에서는 바로 옆에 픽셀 포인트지만 실제 지오메트릭 릴레이션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셀은 3D 포인트들을 geometric information을 가진 3D 그리드에 인코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셀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3D 컨볼루션의 입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복셀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Induction Understanding에 사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메디컬 이미징에 사용할 때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보통 볼륨이 작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셀을 앞서 말씀드린 예가 아닌 라이다에 적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라이다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파르스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다의 스캐닝 방식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덴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에 집어넣게 되면 많은 볼륨들이 비어있게 됩니다. 이것은 메모리의 비효율성과 쓸모없는 계산들로 이어져 효율이 좋지 못한 단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스파르스 컨볼루션이나 옥트리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르스 컨볼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컨볼루션 커널들은 스파르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제로들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정확도는 1% 정도의 손해를 보지만 계산량은 확실하게 많이 줄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된 방법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NN은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면서 노드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인포메이션을 그래프의 엣지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초기 접근법은 뉴럴 네트워크를 각각 노드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안에 노드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을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티드 리커런트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이티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스케일이 엄청 커지게 되면 백프로포게이션이 잘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접근법으로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래프의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스펙트럴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은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비슷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계산량이 엄청 많고 또한 FFT와 같은 트릭이 그래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스파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래프 안의 근처 노드들로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저차원으로 근사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도메인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파셜 메소드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먼저 더 효과적인 컨볼루션 커널 함수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컨볼루션의 출력을 전체 컨티뉴스 도메인으로 해서 구현했다고 얘기합니다. 파라메트릭 컨티뉴스 컨볼루션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키포인트는 풀 컨티뉴스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parameterized kernel 펑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Grid Convolution과는 다르게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은 이제 커널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커널 함수는 임의의 Continuous Support Domain에서 정의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처들을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드 컨볼루션과 컨티뉴어스 컨볼루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커널 함수가 연속 함수라는 것과 입력과 출력이 모든 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제 partial observation을 사용해서 dense prediction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CNN처럼 풀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포인트넷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포인트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포인트넷은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MLP를 학습시키고 풀링을 사용하여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얻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컨티뉴어스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CNN의 경우는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Continuous Convolution을 Real World Application에는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들로는 먼저 인풋 피처들이 복잡하고 Non-Parametric이라는 문제점과 모든 데이터 값들이 Continuous 도메인에서 샘플링된 Sparse Point라는 점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서 입력을 finite number로 샘플링하게 되는데요. 앞서 Continuous 도메인에서 finite number로 샘플링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Continuous Convolution Kernel 펑션인 G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2D와 3D Discrete Convolution Kernel들은 Kernel Weight를 각 포인트에 부여함으로써 Parameterize를 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은 Continuous Convolution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널 펑션이 Continuous 도메인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는 Infinite Support를 가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MLP를 사용하여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적혀있는 논문에서 MLP를 사용하게 되면 n 디멘전의 연속 함수들을 저차원으로 아주 잘 approximation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RD 도메인에서 RN 서포트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같은 포인트 셋에 대해서만 Discrete Convolution 하는 것과는 달리 인풋과 아웃풋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artial Observation에서 Dense Prediction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풀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RA식 H는 아웃풋 피처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컨볼루션의 입력은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하는데요. 인풋 피처 벡터인 F와 그 다음에 the associated location in support domain S, 그 다음에 the output domain location O 이렇게 세 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매 레이어마다 커널 펑션을 전체 XY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F와 O는 입력과 출력의 피처 디멘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드 컨볼루션처럼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 레이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unstructured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네트워크는 앞서 만들어진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 레이어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종류의 unstructured 데이터를 위한 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풋 피처 그리고 그다음 서포트 도메인에서의 그들과 연관된 그 포지션들을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CNN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배치놈과 렐로를 사용하고 그다음 또한 residual connectio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residual connection을 사용한 이유는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 사이에 residual connection을 사용했을 때 컨버전스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드 컨볼루션이 커널 사이즈를 제한하여서 로컬리티를 유지하는 것처럼 새롭게 제한한 컨볼루션도 로컬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컨볼루션 커널 펑션인 G에
모듈레이팅 윈도우 펑션을 추가하여서 실현하였습니다. 이 모듈레이팅 윈도우 펑션은 로컬 서포트 도메인의 카디널리티를 제한하고 넌지럴 커널 밸류만을 유지하면서 로컬리티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k nearest neighbor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경을 지정해줌으로써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셀을 사용할 때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파스 컨볼루션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도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커널 펑션은 n 곱하기 cardinality of s 곱하기 f 곱하기 5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한데요. 또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위해서 중간 웨이트 값을 또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산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세퍼럴 필터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여서 계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포인트 수가 많고 피처 디멘전 또한 커서 계산량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Locality Enforcing Formulation으로 Cardinality of S를 먼저 제한하고 그 다음 커널 밸류가 다른 아웃풋 디멘저널리티로 공유되는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W가 W1과 W2로 나눠질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W1은 Linear Weight Matrix를 의미하고 W2는 MLP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n 곱하기 Cardinality of S 곱하기 5 만큼의 커널 이밸류에이션만을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피처 디멘전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새롭게 제안한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두 가지 다른 모델에 사용하여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인드월진에서는 스탠포드 3D 인드월진을 사용하여서 13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PCCN in Parametric Continuous Neural Network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는 8개의 새롭게 제안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커널은 전체 유클리디안 공간의 연속 서포스 도메인에서 정의되었습니다. 각각은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하고는 32디멘전의 히든 피처를 출력하고 배치놈과 렐루를 뒤에 붙였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의 디멘전은 이제 128디멘전이 되는데요. 그 다음은 맥스플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룸 타입에 따라서 오피스냐 복도냐 회의실이냐 등등 룸 타입에 따라서 세멘틱 레이블의 분포가 매우 큰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점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글로벌 피처를 뽑아내고 컨캐큐네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260디멘전의 피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루트를 사용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에러가 발생한 부분은 기둥과 벽, 그리고 창문과 책장 이 부분으로 에러가 가장 크게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에서는 가장 아래 행에서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먼저 왼쪽은 클러터이지만 제안한 네트워크에서는 문으로 미스 라벨링을 하였고 오른쪽은 그냥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드라이빙 씬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데이터셋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고 몇몇 북미 도시에서 벨러단 64채널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까 TOR4D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은 11,337 스니펫이었고 각각의 스니펫들은 300프레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셋은 이 곡화가 식시로 때문에 멈춰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10프레임씩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총 7가지 클래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한 모델로는 포인트넷과 3D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3D FCN과 그 다음에 3D PCCN을 붙인 이 모델에서는 이제 복셀을 사용하는데 전체 측정 범위 160by 80by 6.4의 범위를 복셀의 레졸루션을 0.2m로 설정하여서 800by 400by 32by 사이즈의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3D FCN의 그 백본 네트워크는 레전넷 50이며 마지막 그 에버리지 풀링을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트릴리니 업샘플링 레이어를 사용하여서 더 덴스한 복셀
프리딕션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공개된 포인트넷 모델을 사용하여서 논문에서 공개된 것을 수정 없이 아키텍처와 로스 펑션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제 포인트 로테이션만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거한 이유로는 이제 성능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안한 PCCN뿐만 아니라3D FCN 더하기 PCCN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는데요. PCCN은 앞서 인절신에서 사용된 것과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16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고요. 3D FCN에 PCCN을 붙인 모델은 7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둘 다 리지컬 커넥션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D FCN에 PCCN을 붙인 것은 이제 3D FCN에서 얻어진 피처들의 이 논문에서 제안한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만 수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인데 논문에 적히기로는 이제 3D FCN에 PCCN을 더한 그 모델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3D FCN의 경우에는 오버 세그멘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인 폴을 비이클로 빨간색으로 나타낸가 하면은 노이즈를 초록색인 자전거로 라벨링하고 벽을 부행자로 라벨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PCCN은 라벨링을 몇 개 놓치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 3D FCN에 PCCN을 더한 모델은 아주 잘 라벨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롤스 아메리카 씬에서 학습하고 이제 키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인데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아래 표를 이제 수치로 비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PACC는 Point Wise Accuracy를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PCCN이 3D FCN에 비하여 사이즈가 8배 이상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포인트넷과 비교하였을 때는 비슷한 모델 구조이지만 컨볼루션을 바꿨는데 사이즈는 2배 이상 작아지고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3D FCN의 PCCN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이 모델은 사이즈가 원래의 3D FCN에 비하여 0.01MB 사이즈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이어지는 논문에서 발표한 모델인데요. 논문 이름은 이제 Deep Continuous Fusion for Multisensor 3D Object Detection입니다. 입력으로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미지로 프로젝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라이다에서 정확한 뎁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지에 채널 하나 더 붙여서 RGBT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라이다 볼드 뷰에 합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CNN을 통해서 뽑힌 피처들을 위에서 설명드린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볼드 뷰를 합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2D 이미지는 덴스한데 볼드 뷰는 스팔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얘기해드린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입력에서 볼 수 없었던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벌다이브의 스파르스한 특징을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각각 이미지 피처들에 대응하는 벌다이브의 포인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컨볼루션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위에서 제안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것은 Non-Graded Structural Data로의 확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MLP들은 이제 Parameterized Kernel Function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서 Continuous Domain 전체로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K-nearest neighbor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Continuous Convolution은 주변의 정보만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인덱스 i는 타겟 포인트이고 인덱스 j는 이웃 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f는 input 피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같이 이 컨볼루션은
local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미지를 벌드아이 뷰에 합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미지는 덴스하고 벌드아이 뷰는 스팔스한데 이를 카메라 이미지 피처 맵과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컨티뉴어스 퓨전 레이어에서는 벌드아이 뷰 피처 맵을 덴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D 벌드아이 뷰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가까운 점들을 찾게 됩니다. 네, KNN search로 해서 찾게 되고요. 그 다음 3D 포인트들을 이제 카메라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입력을 이제 MLP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대응되는 이제 이미지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의 컨티뉴어스 코디네이트를 구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입력으로는 이제 source 라이다 포인트와 볼드아이 뷰 피처 맵에서의 타겟 픽셀과의 오프셋을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MLP는 각각의 타겟 픽셀에 대해서 아프 피처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피처들은 또 나중에 엘리먼트 와이즈 서메이션을 통해서 볼드아이 뷰 피처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라이다 볼드아이 뷰 피처 맵에 합쳐집니다. 여기서는 MLP가 이제 웨이트를 출력하는 게 아닌 이제 피처를 출력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론인데요. 이 논문의 결론은 이제 새로운 New Learnable Convolution Layer 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MLP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라이즈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범위가 Full Continuous Domain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컨볼루션은 이제 서포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 사이에 그 서포트 릴레이션십이 계산된다면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